우리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중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프라임병원의 정범영입니다. 네, 일단 무릎의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위아래에 이제 뼈가 있고, 뼈의 끝자락에는 이렇게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 사이에는 이 연골의 손상을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제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관절은 이런 식으로 뼈의 끝자락에는 이제 연골로 덮여 있는데, 이 연골은 그 두 가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강력한 외상에 의해서 강한 충격을 받으면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점차로 이제 노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연골도 역시 무릎의 노화에 의해서 조금씩 마모가 되고 약해지고 갈라지고 손상을 받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스스로 자가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좀 고착화되고 손상된 연골 주변으로 손상이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기로 갈수록 점점 연골 손상이 심해져서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연골들이 같이 들뜨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걸로 우리가 증상의 조절이 가능하지만 가장 문제가 중기입니다. 인공관절 하기의 전 단계 그리고 초기에서 좀 진행된 단계에서는 사실은 마땅한 치료 방법이 그렇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또는 내시경 치료라든지 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그 줄기세포 치료는 비용이 굉장히 고가의 치료이고 또 결과도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우리가 선뜻 치료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골수 안에는 줄기세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골수에서 그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다시 무릎에다가 손상된 연골에다가 주사를 놔서 연골의 재생을 도와주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그 무릎의 내시경 소견인데요. 위에는 허벅지뼈의 그 연골, 밑에는 정강이뼈의 연골이고 중간에 보이는 구조가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보이는 거는 정상 소견인데, 우리가 관절염이라는 게 생기면 이런 식으로 연골이 손상이 돼서 마모가 일어나고 또 중간에 들어있는 그 연골판이 손상이 되고 또 여기서 떨어져 나온 뼈 조각들이 이렇게 막 굴러다니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줄기세포만 쓴다고 하면 어떤 그 무릎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구조들에 의해서 다시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뿐만이 아니고 연골판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다든가 또 인대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예를 들면 간단한 내시경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나서 연골에 대해서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청주 프라임병원의 정범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